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안입니다. 오늘은 1차 국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국시가 3월 중순쯤에 받고 지금이 거의 5월 중순이니까 좀 결과 받고 나서도 시간이 좀 되긴 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결과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녹화 버튼을 안 눌렀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한 감기에 걸려서 화끈하게 골골대다가 이제 감기 좀 나은 다음에는 이제 생화학 시험 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찍게 됐습니다. 일단 국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좀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막을 일일이 타이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타이핑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언제 올라갈지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막 없이, 거의 없이 이렇게 영상이 올라간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국시를 언제 봤더라?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시를 봤고요. 결과를 받은 건 대충 한 4월 10며칠 20일 약간 그 사이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게 빨리 온 편이었고요. 놀랍게도 거의 5월에도 연락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시험 보고 저는 거의 꼬박 한 달이 걸렸거든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IMPP라고 좀 중앙시험관리청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데만 3주가 걸렸고, 거기에서 결과를 내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아포테케 카머에다가 보내가지고 그 아포테케 카머가 우리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가 니더작센인데, 니더작센에는 약대가 저희 브라운슈바이크 공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일주일이 걸렸어요, 오는데. 그리고 제가 거의 제일 처음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 처리가 왜 그렇게 느린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한 4주 정도 걸렸고, 늦게 오는 친구들은 더 걸리기도 하고 그랬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일단 그러면은 좀 전반적인 국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국시는 일단 1일차에 실미를 보고, 2일차에 비오를 보고, 3일차에 피직하고 아이펠을 보고요. 마지막 4일차에 아넬류칙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일에 걸쳐서 응시를 하고, 약간 그래서 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느낌도 나고 그런데 이게 범위가 진짜 넓어요. 진짜 넓어요. 이게 그냥 내 과목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1학년 1학기 때 배운 것부터 2학년 2학기까지 배운 전 범위가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범위가 많이 넓은 편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결과는 진짜 비양심적으로 개 늦게 나오지만 그 Pharma4U라는 사이트에 그 포럼이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엑스퍼트 류중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100% 맞는 답은 아니에요. 몇 개는 빗나가기도 하고 당연히 중간에 여러 번 바뀌는 걸로도 알고 있고, 나중에 그 IMPP에서 발표한 결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지워지거나 아예 없는 문제 처리가 되거나 복수 정답을 인정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막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그 엑스퍼트 류중을 시험 보고 그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에 어제 망했어 하고 멘탈이 깨져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그거를 사실 아예 안 볼 생각이었다가 저희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너의 두려움을 직면해 이러고, 저도 그날 좀 심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채점을 했어요. 그게 아마 시험 끝나고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2주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다 막 이의제기하고 해가지고 그 엑스퍼트 류중도 바뀔 대로 바뀌고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실제로 저는 그거하고 점수가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한 1, 2점 차이 나는 거는 있지만 다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게 50점이 넘으면 그게 통과거든요? 딱 50점부터 통과인데 좀 시험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렵게 나와가지고 애들이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응시한 학생 중 70%인가 80%인가가 50점을 넘지 못하면 그거에 맞춰서 점수를 내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점수가 안 낮아진 게 없었어요, 이번에. 제 점수는요, 대충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겨우 붙었단 소리예요.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의도한 바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시험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너무 주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 과는 전반적으로 내신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것들도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결국 국가고시를 응시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한 거고 1차 국시를 보는 것도 결국에는 2차 국시를 얻기 위한 자격증 하나이기 때문이거든요. 독일 약대 같은 경우에는 2차 국시의 성적이 대학의 성적이자 취직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요. 다른 성적들은 다 그냥 2차 국시를 보기 위한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준비 기간이 정말 짧았어요. 저희가 4학기 때 정말 학기 내내 거의 실험을 했기 때문에 학기 중에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나 다름없었고, 기말고사를 다 본 다음에는 딱 35일이 남았었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사람이 안 쉬고 공부만 할 순 없어요. 왜냐면 학기 내내 거의 나를 혹사를 해왔는데 바로 한 달 동안 또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계속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공부를 정말 한 딱 30일 정도밖에 할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더 좋은 성적을 노리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원래는 다 4과목을 4학기 끝나고 응시를 해서 떨어진 과목을 5학기 끝나고 재응시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제 딱 이게 스탠다드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감기 걸렸다고 결석기를 쓰고 시험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이틀만 보고 나머지 2과목은 5학기 끝나고 응시를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 전략을 몰랐어요. 당연히 4과목을 한꺼번에 봐야 되는 줄 알았고, 또 저희가 5학기 실험을 하기 위해서 Zulassung이 필요하고요. 6학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Steckszeugnis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5학기에 학교를 다니려면 당연히 국시를 다 붙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저는 애초에 전략이 톡거리로라도 4과목을 한 번에 붙자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그냥 합격하는 법, 합격할 점수를 만드는 법 정도고요. 높은 점수를 받고 완전 막 제어굿 노트를 받고 이런 거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내가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시험 준비를 하는 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라바티 세미나가 있고요. 라바티 세미나는 소위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메가스터디예요. 메가스터디이고 그 학원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국시 공부를 하고 약간 그렇게 하는 학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카이네방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가티오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대한테 가가지고 그 수강 코드를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더미에서 하나 줄 거예요.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라고 해야 되나? 2000년대부터 바로 직전 시험까지
모든 과목,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저는 주로 이거를 사용을 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pharma4u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카이네빵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코멘타라고 해야 되나? 왜 이 답이 이건지 이런 거를 설명해주는 그런 거를 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긁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른 과목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세미나도 저는 안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고려 대상에도 없었어요. 저는 진짜 본투비 내영역이고 아이가 70% 이상 나오는 사람이라서 좀 당분간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원에 가는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애초에 제가 한국에서도 학원에 다녀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이네빵을 풀어보면서 시험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시험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너무 과목에 방대하기도 했고 미호하고 셰미는 100문제예요. 문항이 정말 100문제여서 100점인 거고 그나마 피직하고 알파엘 그리고 그 아날리틱 이거는 조금 적어서 80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제를 끝까지 읽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한 처음 2주는 아니고 한 처음 열흘 정도는 그냥 이 문제를 끝까지 읽을 수 있게 집중력을 키우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됐던 것 같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좀 차라리 시간이 되게 많았으면은 개념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 개념을 도저히 다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저는 조금 상황이 나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1차 국시는 다 OMR이에요. 다 마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할만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한국에 살면서 이미 몇백 장을 마킹해봤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마킹하는 시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어 수능인 아비투어 이런 것도 다 서술형이고 다 구술이고 약간 그러고 OMR은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아니면은 마킹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간 같은 것도 좀 주의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한 시험인 것 같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각 시험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일차 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셰미 같은 경우에는 allgemeine 셰미하고 anorganische 셰미 이거 두 개가 합쳐서 25문제 해서 50문제고 organische 셰미가 50문제예요. 딱 절반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화학 점수가 되게 왔다 갔다 했던 게 유기화학이 좀 잘 긁히는 날에는 60%를 맞는데 50문제 중에 안 긁히는 날은 40%밖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신체해석을 도식화해가지고 그려놓고 이게 뭐 어떤 반응인지 써라, 아니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 화합물이 나오는지를 골라라,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신체해석인지 알 수가 없어요.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야. 왜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공부를 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또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제 기준에는. 그래가지고 저는 한 이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아노가니시 셰미하고 알게마이네 셰미는 암기로 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족에 따른 특성,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에르알칼리 족이면은 숫자가 올라갈수록 뭐 오하와의
그 리액티비tet이 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뭐 솔파타고의 리액티비tet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약간 이런 것들 위주로 암기를 잠깐 하면은 점수가 팍 오를 수가 있었고, 오비탈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암기로 때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2주 동안에 그냥 걔네만 조져가지고 50점을 넘기자라는 게 제 전략이었어요. 실제로 시험 날에 오체가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40%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노가네시헤미하고 알게메네시헤미 점수로 떼워가지고 50%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생각을 한 건데, 그 레토신체즈 위주로 더 공부를 했으면 오체 점수가 나왔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2일차는 미호인데요. 미호는 사실 저희 과 애들이 다 솔직히 말하면 의학에 관심이 있어서 온 애들이라서 생물을 진짜 잘하고 화학에서 조금 으악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도 1까지밖에 안 해보고 2는 안 하고 뭐 생물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생물이 진짜 테러였거든요. 특히 제가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도 결국에는 이 2틀자 비유인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일단 범위가 너무 넓어요. 세부 범위가 제가 적어놨는데 셀 비올로기, 미크로비올로기, 게네틱, 비오케미, 퓨처파마시, 후만 비올로기 이렇게 6개거든요. 좀 이것도 그나마 좀 크게 나누는 것 같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여태까지 배웠던 생물 전 범위인데, 생물의 문제가 뭐냐, 암기가 진짜 많잖아요. 한 학기에 한두 번 있는 걸로도 암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는데, 와우! 이렇게 되고, 또 비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치토올로기나 아니면 뭐 피지올로기 이런 식으로 좀 일주일만 강의 딱 하고 딱 일주일 공부시키고 바로 기말고사 보고 땡! 약간 이런 과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기 기억이 없는 거야. 다 단기 기억으로 있었고 이미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은 그래도 한 2주 지나고 나서는 대충 50점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마지막 열흘 남았는데 30점 된 거예요. 그래서 조졌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급성 열흘 속성으로 빡 조져가지고 겨우 55점인가로 통과를 했어요. 심지어 이거 화학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 화학을 마지막 한 열흘 동안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호는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쉐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100문제를 3개로 쪼개놨는데, 이거는 6개로 쪼개놓은 거잖아요. 솔직히 100문제를 한 번에 쭉 풀어보고 채점만 하면은 내가 어느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열흘에는 예를 들어서 그거 첫째 날에는 셀비올로기랑 미크로비올로기만 풀어요. 한 3개년치를 한 번에. 그리고 뭐 다음 날에는 게네틱하고 비오쉐미만 풀어. 약간 이런 식으로 작은 부분만 이렇게 쪼개가지고 3개년씩 한 번에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뭘 다 틀리는지. 그리고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약간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따로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막판에 그 파마포유에서 코멘트를 끊을까 말까를 엄청 많이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안 끄는 이유가, 일단 비오는 암기 위주고 막 엄청 이해할 게 많은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찾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나오고, 좀 제가 생각하기에 각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대충 때려 맞추는 게 타율이 좀 높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아직 그 지긋지긋한 국시 폴더를 안 없애놨는데, 여기 이렇게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외워야 할지, 내가 어느 개념에서 틀리는지,
것들을 싹 정리를 마지막에 했어요. 확실히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정말 이것 때문에 붙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답 노트를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오답 노트 만들어 놓은 게 345장짜리거든요? 다 오답 노트를 해서 왜 틀렸고 약간 그래서 어떻게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다 했어요. 그 막판 열흘 동안 미호 공부만 5시간을 넘게 한 것 같은데 와 진짜 힘들었어. 그리고 비오 같은 경우에는 식물 속 외우고 그 속에 따른 약용 성분이나 독성 성분 같은 거 외우고 그 속에 따른 식물의 특징 이런 뭐 식물 그림 보고 무슨 속인지 맞추기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다 굿노트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다 돌렸고 치토코는 츠클루스라던가 뭐 글루클루제 이런 것들 막 맨날 나오는 그 메타볼리스무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카드로 다 만들어가지고 다 맨날 이거 카드만 돌리고 있었어요. 맞다. 그리고 화학에도 좀 그런 잘 나오는 화합물 이름이라던가 약간 funktionelle Groupe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다 맨날 카드 돌리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카드도 만들어서 외울 거 외우고 다 쓰고 외우고 그냥 열흘 동안 미친 듯이 외우기만 해서 진짜 열흘 만에 30 몇 점에서 50 몇 점을 올려놨다. 단타를 해냈다 내가. 진짜 좀 생물을 그렇게 감개무량합니다. 예. 이제 3일차, 4일차 조금 자잘한 과목들을 모아놨는데요. 3일차는 IFL이 있었고 그 피직 이렇게 해가지고 IFL이 20문제고 피직이 60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피직 같은 경우에는 할만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물원 물투를 했어요. 그냥 간지가 난다는 이유로 그 물투를 질러버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직은 그렇게까지 막 힘들진 않았고 실제로 제일 먼저 50점이 넘었던 과목이 피직이 3일차 과목이었거든요. 어쩐지 전기 부분을 다 까먹어가지고 전기가 진짜 점수 맨날 그지 깡깨고 근데 역학은 또 해가지고 역학 점수는 좀 높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IFL도 점수가 뭐 50%는 대충 맞추길래 공부를 딱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피직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여겼던 게 첫 번째는 단위. 이 단위가 뭐 맨날 SE 그 아인하이트 해가지고 주요 단위가 무엇인지 이 문제가 보통 막 1번에서 10번 사이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피직은 계산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산할 때 안 꼬이려면은 단위를 중심으로 계산을 하면은 곱하기 나누기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단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이 바로 물리니까 계산 문제가 진짜 많은데 독일에서는 여태까지 시험을 보면서 계산기를 안 썼던 적이 없는데 국시는 계산기 반입이 금지예요. 물론 한국인이라면 한국에서 수능을 봤다면 계산이 막 그렇게 빡칠 만한 일은 없지만 좀 잔계산이 많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뺏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읽어야 될 문제가 80문제인데 지금. 그리고 심지어 저는 손 계산을 더럽게 못해요. 한국에서도 진짜 수학이 너무 빡쳤던 게 식은 그래도 세워. 식을 세우는데 사칙연산에서 다 틀려. 약간 이때 식이어가지고 맨날 수학 풀면서 현타고 그랬는데 이 시험은 다행히 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있으면 모든 답안 사이에 숫자 오차가 많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곱하기 4.5를 해야 돼. 그러면 저는 냅다 5 곱하고 조금 작은 거 골랐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좀 계산을 쉽게 만들어서 시간을 버는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고 속도가 어떻고 뭐 약간 이런 그래프들 이런 것들 축을 조금 중요하게
보는 거가 중요하고 약간 전반적인 느낌을 이해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기 점수가 5링이 났나 봐요. 역학은 고등학교 때도 나쁘지 않았는데 전기는 왠지 머리가 받아들이질 않더라고. IFL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저는 막판에 그 힐스트로페하고 방부제 이런 것들 있고 뭐 개를 만들 때 이게 우울겔인지 애물가 토어에 따라가지고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막.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그냥 막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슉 외우고 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비오에서 시간을 그렇게까지 많이 뺏기지 않았다면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날리틱인데요. 아날리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맨날 실험실에서 하던 게 솔직히 분석화학이거든요. 1학기 때 퀄리테이티브 아날리틱 하고 2학기 때 퀀티테이티브 하고 4학기 때는 이제 인스트루먼트 잘 이렇게 했으니까 4학기 중에 3학기를 분석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그때 했던 걸로 대충 찍어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저희가 마지막에 4학기 때 아날리틱을 했다 보니까 그 기억이 잊힌 게 아니어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되게 많이 벌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퀀티하고 퀄리는요. 나왔던 문제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많이 풀어보면 그냥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거의 60% 가까이 나왔거든요? 59%가 이렇게 나왔는데 카니방을 풀 때도 60%가 넘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맨날 풀면서 이게 왜? 왜 맞았지? 약간 이런 의구심을 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온 편이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평소에 성실성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한 게 앞서 말했듯이 그 비오 과목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타로 치고 빠지는 과목들이 학교에서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단타로 공부를 하는 걸 못해요. 진짜 잘 못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맨날 애매하게 학기 초에 있거나 애매하게 방학 때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의욕이 없어요. 그냥 공부에 대한 의욕을 이미 학기 중에 쏟아버려가지고 그냥 그때쯤 되면은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비오에서 그 죽 써가지고 망할 뻔한 거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학기 때 화학 때문에 꿇었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학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제 화학 점수가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항상 엄청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날리틱에서도 점수가 좀 잘 나오고 헤미에서도 그냥 막 그 통과할 만한 점수를 어렵지 않게 얻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총평인데요. 솔직히 그 한 달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수능 준비할 때보다 힘들었고 수능 준비할 때보다 하루에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수능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긴 한데 아무튼 인생에서 그렇게 공부를 인텐시브하게 한 게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3, 4학기가 저희가 진짜 힘들어요. 3학기 때 깍지큼에 3개를 돌고 방학 중에 강의 있고 인스트루멘탈 하고 인스트루멘탈에 저는 멘탈이 진짜 많이 깨지고 그 프로토콜 쓰는 게 죽을 뻔했거든요. 8만 대장경 맨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이거를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후유증도 진짜 세게 알았고 지금까지도 공부할 때 너무 의욕이 없어. 약간 아직도 그 번아웃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 또 저희가 이번에 그 국시를 보고 거의 방학 2주 겨우 쉬고 바로 개강했단 말이에요. 개강하자마자 저희 실험했거든요, 비유심이. 아직도 그 피로함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한 번에 4과목을 붙은 덕분에 처음으로 방학에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저희는 방학 때 굳이 그 시험 하나 떨어져가지고 재시험 보는 거 아니더라도 맨날 강의가 있고 실험이 있고 실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법 같은 그 방학을 늘상 보내오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끝나고 쉴 수 있다. 그래도 그 한 달 동안 미친듯이 달렸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이네 방향 위주로 돌리고 성실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붙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 자체가 진짜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도 솔직히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인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 시험의 문제는 그냥 범위가 많은데 시간이 없는 거야. 어렵진 않은 시험인데 이걸 한 달 만에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예과 졸업 시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본과를 지금 한 달 넘게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대에 오셨다면 다들 이런 약계 작용이나 화학과 의학의 교집합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예과 때는 그런 걸 하나도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현타가 진짜 세게 와요. 약간 내가 지금 약대에 왔는데 이런 그 유사 약학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것들을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그렇게 되는데 확실히 국시 때 그렇게 빡세게 공부하고 예과 때 배웠던 것들이 그래도 본과에 오면은 그 본과 때 배우는 거에 기본기가 된다는 거를 요즘 좀 깨닫고 있어요. 특히 양리학 들을 때나 뭐 비오시미 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퇴할거 아니면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의 공부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되니까 존버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로 아마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한 걸까?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